정말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조희연의 문제점. 아까 제가 예산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산이 자꾸 와요. 이렇게 코로나 하면서요. 다른 모든 부처는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일방적으로 늘어난 데는 교육 예산만 늘어났어요. 교육부를 거쳐서 교육청으로 다 왔습니다. 그 돈을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멀쩡한 사물함 다시 바꾸고 깔은 지 얼마 안 되는 복도 다시 깔고 화장실 다시 고치고 뻔한 그 양변기에 비대를 해야 된다고 비대는 없어도 21세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 코딩 교육, 스팀 교육, 그 다음에 모자란 선생님들을 새로 뽑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해야 할 거는 안 하고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썼죠. 그린, 스마트, 미래 다 갖다 썼지만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학부형들은 노 절대로 내 아이는 그런 곳에 보낼 수 없어. 혁신학교 전교조 운동장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전교조 왕국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학교를 만들면서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시잖아요. 네. 저도 평생 세금 냈거든요. 지금도 세금 내죠. 그런데 그 우리가 낸 그 피 같은 세금이 전부 그렇게 진짜 시궁창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오늘 보도 보니까 이거는 예산은 아니군요. 그렇게 공교육 예산을 늘렸는데 초중고 사교육비도 네, 엄청 늘었어요. 4조 원 가량 더 늘었어요. 네네, 왜 늘었느냐? 년. 학교가 가르칠 걸 안 가르치니까 학부모로서는 아이를 사교육장으로 내볼 수밖에 없죠. 가르치질 않는데 다 아이들이 엎드려서 자는데 왜 엎드려 자냐? 잘하는 아이는 너무 재미없어서 다 아는 걸 하니까 자고 뒤떨어진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자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학원이라도 보내서 아이를 뭐 대학을 보내든 고등학교를 보내든 보내야 되는 거죠. 요즘요. 영유아들도 사교육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 어쨌든 조희연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지금 지난 8년 동안 뭐 사교육비 늘어나고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미달되고 지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오늘 보도 난 거 보니까 중학교 수학이 2017년 미달 비율이 7.1%였는데 2020년엔 이게 13.4%로 늘어났네요. 네. 고등학교 영어는 같은 기간 4.1%, 그러니까 4.1%의 학생이 미달이었는데 이게 8.6%로 역시나 두 배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미달되는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초학력이 떨어져 버렸다. 지난 4년간. 근데 이게 이 정도면 사실 책임지고 안 책임지고 나와야죠. 물러나야 그렇죠. 됩니다. 네. 저는요, 좀 죄송해요. 과격한 말씀 드리면 학부모들이 집단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못해요. 제 아이는 이미 다 졸업을 했으니까. 제 아이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니면 집단 소송하고 싶어요. 하려고 하시는 부모 계시면 사실 저희 캠프에는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학교가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를 않으니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기초학력 미달자가 몇 점 받으면 미달자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60점 밑은 낙제지? 아니야. 우리 때 40점 밑이었어. 이러세요. 60점도 40점도 아니고 20점입니다. 20점. 어머. 찍어도 되는 거예요. 찍어도. 20점이 안 되는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수학이 13.4%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요. 구구단이 안 되는 학생들이요. 맞습니다. 너무 충격인데요. 진짜 충격이고요. 수포자가 아니라 저는 산포자라고 합니다. 산수. 네, 산수, 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제가 그걸 막 공격을 하면 어느 전교조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손으로 합니까? 핸드폰이 다 있는데? 아, 이러세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단순히 내가 돈을 물건 사고 돈을 뭐 더하고 빼고 그것도 다 그 캐시어 앞에 있는 기계가 다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논리적 사고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수학은 논리적 사고의 기초예요. 우리는 원리를 배워서 그거를 적용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게 상식선보다도 낮은 것을 굉장히 충격이네요.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옛날에는 교육 강국이라 그랬죠. 교육 망국입니다. 네. 교육 그게 망국. 아니라 교육 망국. 네. 진짜 심각하네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거 외에도 일단 뭐 조희연 교육감은 뭐 내내 지금 소송의 연속이었고 계속 패소였어요. 뭐 자서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소송을 당해서 전부 패소했죠. 네. 그리고 뭐 그 해직교사, 정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불법 채용한 것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장에 도전한다고. 그런데 참 이런 분이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면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게요. 근데요, 출마 선언할 때 기자회견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번에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해직교사, 정교조 선생님들 5명 부정으로 네, 뽑으려다가 걸린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선생님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선생님을 학생들한테 돌려드리는 것, 이거는 교육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은 똑같은 한국말 씁니다. 네. 똑같은 한글을 쓰고 우리말을 씁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문해력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지, 뇌의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야 되는지,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는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고발 고소만 당해도 사표를 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니다. 왜 무고하게 네. 막 저도 막 고소돼 있고 고발돼 있고 저요 간첩이래요. 저보고 간첩이고 좌파고 막 이러고 네. 그 지난주에 막 올렸습니다. 저를 김정은을 상대로 재판 청구하고 소송하는 사람이 간첩이 국공포로 어르신을 돕고 탈북자들을 돕는 간첩도 있습니까? 아무튼 그리고 저도 고소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하게. 그러니까 제가 2018년에 보수 단일 후보라는 거는 선관위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허위 사실 공표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 고소 고발도 넘쳐나게 많기 때문에 고소 고발만 한 사람을 사직시키는 건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되면 네, 사표를 받거나 휴직을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 이제 검수완박돼서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기소는 검사가 하고 그래도 검찰은 Department of Justice잖아요. 네네. 정의를 실현하는 부서고 공부하고 사법시험도 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재판을 기소 정도가 아니라 공수처 1호 대상이 돼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거는 정당한 교육감의 책무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오는데도 2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건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좌파적 그 선동의 참 기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조희연이 다시 3선이 되는 이 결과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점을 참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뭔가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공약, 박선영의 공약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전교조 교육 타파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명단 공개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요. 법치국가적 원칙에 따라서 전교조 교육 타파할 겁니다. 그리고 전교조들 중에도요, 정말 나쁜 전교조가 아주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 이걸 주무르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에 변호사들이 많은 겁니다. 들어가는 즉시 저는 조 의원한테 구상권도 청구할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변호사 비용이 얼마겠어요? 그동안 소송하면서 네, 그 구상권 발생한. 확실하게 하면서 네. 전교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 교육을 처리를 하다 보면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뭐 해서는 안 되는 교육들, 동성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리가 당연히 되겠죠. 두 번째로는 돌봄공사, 박선영표 돌봄공사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뭐냐? 학생들을 초등학교 1학년은요, 1학년 1학기 때 몇 시에 오는지 아십니까? 학교 갔다가. 엄마가 돌았으면 옵니다. 그렇죠. 12시도 안 돼서 옵니다. 이게요, 워킹맘들이 지금 대부분이야. 맞아요. 그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주잖아요. 육아휴직 몇 년인데요. 육아휴직은 아이 키우는 내내 합니까? 돌봄공사 해서 아침에 굿모닝 교실, 그 다음에 돌봄을 같이 하는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돌봄 공사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25개 구입니다. 25개 구가 사실은 다 니드가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고 또 인력 수급도 저마다 달라요. 음악하는 분들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예술의 전당이 있는 쪽이 많고 체육인들이 많은 쪽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릅니다. 특성들이. 그거를 하나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골고루 모든 학생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공사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 2개는 저밖에 없어요. 3개가 다 그렇긴 하지만 요즘 어느 후보가 제가 정책을 일찍 내놓으면요, 다 지난번에도 그러고 뺏겨가더라고요. 제가 늘 말을 하면서 나왔던 게 코딩 교육, 스팀 교육, AI 교육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거를 벤치마킹 해가고 좀 카피해 가신 분도 스팀 교육, 코딩 교육밖에 안 해요. 그리고 스팀 교육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거죠. 약자죠. 스팀이 약자입니다. 네. 다른 데는 스템, 다른 나라는 스템 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그 다음에 Mathematics인데 저는 그 E와 M 사이에 Art를 넣어서 인문과학이 예술과 이제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그래서 스팀 교육 이거를 시킬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 교실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심지어 에스토니아, 인도까지 뉴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교육이었습니다. 그 오바마는요, 학교 5,000개 없앴습니다. 선생님들 1,000명 해고했습니다.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코딩 교육 하려고 그랬습니다. 코딩 교육. 그래서 코딩 교육, 스팀 교육, 그 다음에 AI 교육을 통해야만 우리 학생들이 12년 후에 대학을 안 가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자기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 제가 공교육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요 한다고 해놓고요 방과후 교실로 해요. 방과후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해요.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물론 개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자기 관리를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컴퓨터 언어를 사실 저보고 가르치라 그래도 저 나름대로 뭐 IT 좀 한다 그러지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단기간에 빨리 공교육에 넣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교조 교육 청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돌봄 공사 만들어서 지금 학조부모라고 있죠. 옛날엔 학부모였는데요. 네. 지금은 다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학조부모. 일본은요, 6명이 아이 하나를 키운다 그래요. 부부, 외가,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식스팩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식스팩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 리쿠샤쿠라 그러죠. 가방 하나 그 가방값도 되게 비싸대요. 그 비싼 걸 어떻게 사주냐 물었더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6년 쓸 가방을 사준다고. 우리 돈으로 되게 비싸던데. 아무튼 맞벌이 부부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돌봄 공사 만들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교육, 21세기 미래 교육,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코딩 교육, 스팀 교육, AI 교육 하겠습니다. 네. 저만의 차별화된 정책입니다. 네. 예,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출산율 저하되고 네. 정말 이 글로벌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만 너무 제자리인 것 같아서 이게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정말 느껴지는 이런 공약들인 것 같은데, 정말 이번 선거만큼은 단일화가 잘 이루어져서 조의원을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의원이 그렇습니다. 망쳐놓은 지난 이 8년 정말 부정부패, 무능, 이 혼란의 교육 현장이 좀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중요한 네. 이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는 사실은 교육입니다. 내일이 이 대통령 취임일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사실은 교육 전문가를 인수위원으로 임명을 안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정책으로 내놓으신 것들이 제가 추구하고 제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들을 많이 포함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통령의 교육 정책 특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정시 확대. 그래서 정시가 확대돼야 조국이 딸 같은 사건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코딩 교육하겠다고 받아주셨어요. 이런 뭐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교육 강국의 면모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기가 변해서 지금 21세기 제4차 산업시대입니다. 제4차 산업시대에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지을 것은 다름이 아닌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이기 때문에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정책이 그 어떤 분의 정책보다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워킹맘 1세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은 시대적인 조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키워줄 사람도 없고 키울 돈도 없고 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공사 해서 굿모닝 교실부터 저녁 8시까지 보육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그런 교육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이 돌봄공사가 이루어지면 사교육비 제로에 가까운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보수 단일화가 안 돼서 걱정 많으셨지요. 내일 제가 밤에 조전혁 후보를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로서도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도하고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고 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력을 가진 분이 어떻게 교육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단일화에 협조하지 않으시는 분들, 우리 서울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보고 뛰겠습니다. 저라면, 준비된 저라면, 검증받은 저라면, 능력이 인정받은 저라면 조희연을 꺾을 수 있습니다. 큰 표차로 꺾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36% 이상을 받았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투개표 참관인도 되어 주시고 직접 행동하는 양심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6월 1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방선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 선거가 같이 치러집니다. 꼭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오셨지만 서울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 잘 살펴보셔서 꼭 좋은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